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한 하메네이가 폭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와도 차원이 다른 충돌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제거, 이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체제 전복입니다. 이번 전쟁의 의미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요. 경제적 영향에 오늘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치솟은 유가 외에도 먼저 주말 공습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터치한 변곡점들, 두 번째로 전 세계의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답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비트코인. 미국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6만 5천 달러 선이 깨졌고요.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이란 외무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2월 28일 밤 10시 40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한 순간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력한 항전 의지를 표명하자 곧바로 조정 구간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단기전으로 흐를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상징적인 위험자산, 비트코인으로 다시 돈이 모였고요.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기미가 나타나면 돈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3월 첫째 주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급락세가 나오는데요. 주초에 낙폭을 비교적 줄이면서 아시아에서 비교적 잘 버틴 증시들이 차이나 A50을 비롯한 중국 지수들이었습니다. 이란은 반미 진영의 중국 최대 파트너 중에 하나이자 중국의 목숨줄 같은 원유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국 증시가 오히려 선방하는 걸까? 이 미스테리 속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올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끼칠 파장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를 똑소리나게 짚어드리는 똑소리 2, 권혜리 기자입니다. 이 전쟁의 관건은 첫 번째 지속기간, 두 번째로 미국이 기대하는 종류의 이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인사들이 여럿 사망했다고 해서 이란의 기존 정권이 붕괴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조건 단기전입니다. 길어야 2주 정도 안에 이번 무력 충돌이 끝나는 겁니다. 미국과 하메네이가 빠진 이란 정권이 길어도 2주 정도 안에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시 외교 테이블에 마주 앉기만 해도요.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급격히 치솟은 국제 유가도요. 다시 반년 넘게 유지돼 온 배럴당 60달러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크게 흔들린 우리 증시에도 다시 상승 탄력이 붙고요.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진정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충돌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불안입니다. 세계 최대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2주 안에 상황 종료에 베팅하는 경우가 소수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주, 한 달이란 시간을 언급한 건요. 이란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속내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기간까지는 미국이 비용과 희생을 치를 계산이 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화 조짐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은 단기전과 비교할 수 없이 증폭될 텐데요. 당장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는 결정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권력 조직이자 군대인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요. 민간 선박 실제로 공격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유통망의 급소, 초크 포인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3km밖에 되지 않지만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 LNG 수송량의 20% 정도가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원유 수송은 일부 우회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요. 운송 비용과 기간 같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100% 대항까지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수출 물량은 거의 전량 호르무즈가 열려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름값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가스값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경제에게야말로 자해 행위에 가깝지만요. 이란은 지금 지난해 6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사항전 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서 진짜 작심하고 이란의 체제 전복을 목표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사실상 이판사판이다. 체제의 생존을 걸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은 미국 해군이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충격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도 엿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전에 투입한 해군과 공군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이긴 해도 2주 넘게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이어가기엔 빠듯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군사력을 증강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이란이 쏘아올리는 저렴한 드론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에 대당 60억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주한 미군의 방공 자산이 전용될 가능성까지 벌써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보호해주겠다는 말이 나온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될 가능성은 없지만요. 그렇다고 유조선과 LNG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자니 불안한 상태. 실질적으로는 당분간 반봉쇄에 가까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이상 완전 폐쇄될 경우엔 배럴당 10에서 15달러, 절반 정도 막힐 경우엔 4에서 7달러가량 국제 유가를 밀어올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불안으로 인한 투자 심리 프리미엄은 별도고 순전히 수급 비용 상승만 고려해도 그 정도란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상 군사 충돌이 이어질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내 기관인 하나증권도 군사 충돌이 한 달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면서 한 달 정도라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보다 장기화할 경우 12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산유국 기구인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에 합의하긴 했지만 추가 생산 여력에 한계가 있고요. 이걸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고 하면 OECD에서 대외 원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경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71%, LNG는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전쟁 장기화로 우회로를 찾아야 할 경우에 유가 자체도 큰 부담이 되겠지만요. 유조선 운임 비용이나 보험료도 바로 몇 배씩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난 비용이 드는 시간이 일주일 가까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다 합쳐서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량인 3개월 분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축률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비용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각오도 해야 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연초부터 돌발 악재로 자리 잡았을 때처럼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에 장기적인 새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야간장에서 달러당 1,500원을 한때 돌파한 데서 보듯이 최근 힘이 조금씩 실리고 있던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질 우려가 생겼고요. 최근에 쾌속 순항해온 우리 증시도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벌써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비용 상승 우려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국채 금리도 뛰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데 금리도 못 내리게 되면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까지 벌써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이란이나 가장 바라는 건 단기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먼저 휴전의 물꼬를 트기가 양쪽 다 이번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금 장기전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건요. 미국에게 당장 큰 위협이 돼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의지가 완강한 가운데 이란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즉, 기왕 공격을 하려면 지금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하고요. 이란 정부가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끝이라 명분도 챙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나라 안팎의 개혁파 이란인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돼 있으니까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라는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연초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무력 동원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미국 뒷마당에서 펼친 작전이었고요. 명실상부 중동의 종주국인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단순 인구 규모로만 비교해도 베네수엘라의 3배, 과거 상대했던 이라크의 2배 규모고요. 이라크의 3배가 넘는 땅덩이에 군사력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의 체제 유지 세력은 이번이 마지막 생존 기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서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절충안까지 도착했다고 발표하던 시점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변국들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과 달리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은 무차별 공격하는 확전으로 이란 정권이 대응하고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 버티림은 없고 빨리 끝내고는 싶지만 여기서 더 밀리면 우리 체제가 진짜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후계자 후보들 중에선 오히려 강경파가 득세하기 유리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메네이 아들 모지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옹립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된다면 앞은 안 보여요. 강경하니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이슬람 공화정에서 이슬람이라는 부분을 약화시킬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과의 물밑 협상에서 미국도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은 미국이 감행한 적이 있는 대외 공격 가운데서 처음부터 지지율이 역대 가장 낮은 공격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민 4명 중 1명꼴로만 이란 공격에 찬성한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절반 정도 찬성하지만 미국의 희생이 커질 경우엔 입장을 바꾸겠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스라엘, 더 넓게는 사우디의 로비에 트럼프 정부가 넘어간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미국에서 훨씬 더 문제가 커지고 있었던 앱스타인 파일 스캔들을 덮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냐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뭔가 이 전쟁에서 획기적으로 빠르게 얻어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정치적 자충수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40%나 수입하는 중국의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 전쟁이 단기전에 그치면서 이란 정권까지 트럼프 정부 입맛대로 완전히 교체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맞습니다. 이란은 중국에 있어 중동의 최대 전략 거점이자 중국의 엔진을 돌려온 저렴한 원유의 공급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이란 정권을 와해시키지 못하고 단기전에 그친다고 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는 사실상 큰 타격이 없을 거고요. 지지부진한 장기전에 돌입했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국지전으로 축소된다고 하면, 즉 이란의 체제가 확실히 미국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면 초과가 되고 있는 이란, 힘이 빠진 이란 정권에게는 오히려 중국이 은근하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중국이 이용했듯이 약해진 이란의 고마운 친구 자리에 중국이 더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아시아의 원유 공급망이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상대적 선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결국 이 전쟁이 트럼프 정부가 의도한 대로 100% 흘러가긴 어렵다는 판단을 시장이 내리기 시작했다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입니다. 똑소리 2에서 계속해서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